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촬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잡으신 게 어제 오늘 미국 증시랑 코스피가 하락 중이어서 그러신 건가요? 주식 유튜브만 벌써 6년 차인데 하락 아닌 조정이 오게 돼도 많은 구독자들은 상당히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촬영하게 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대세 상승장 속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미국 증시에서도 안 좋은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 차트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약 3달간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패턴 중에 하나인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헤드앤숄더 형태는 단기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16일에 장대 양봉으로서 다시 이것을 해소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 마이너스 7%, 오라클 마이너스 4%, AI 관련된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현재 나스닥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당연히 미국 증시와 많이 커플링이 돼 있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 업종부터 살펴보면 그나마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 강한 편인데요. 164달러 지지마저도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마이너스 11%, 그리고 15일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틀 동안 약 25%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 편을 촬영했을 때 챗GPT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오라클과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이 훨씬 더 큰데요. 고점 대비하면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한 현재 181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일이었던 12월 11일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12일에 마이너스 4%, 그리고 어제인 15일에 마이너스 4%,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약 30% 정도 하락하는 AI 고점론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왜 우리나라 증시까지 많은 영향을 받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시총의 약 35%가 반도체 업종입니다. 지난 6년간 방송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종목 추세 예측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차트 역시 올해 2025년에 무려 70%라는 엄청난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세 번째 봉을 만들면서 4200선에서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호재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돌파하기를 바라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AI 고점론이 추가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환율은 오늘자 기준으로 1375원, 즉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올해 안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장의 신호로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15일에 약 9,500억 원, 그리고 12월 16일 오늘자로 한 7,400억 원 정도, 1조에 가까운 대량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수심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내년 연말은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대주주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런 주가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AI 고점론까지 반복이 되면서 악재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재 마이너스 1.7%,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폭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61선이 올라오고 있는 50만원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순환매로 상승을 했지만 여러 수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61선을 깨고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로봇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현대차마저도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업종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고점론이 대두되고 거기에 따른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AI 고점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AI 업종과는 관련이 없으면서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11월부터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다양한 학회들이 1월과 2월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총 1위부터 10위 기업 중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던 어제도 플러스 5%로 종가 마감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한테 2.7%, 현재도 약 1.4%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촬영했었던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는 제약바이오 두 종목만을 선정을 했었죠.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었고, 현재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촬영한 12월 2일 이후에도 약 10%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4, 5일 사이에 그 조정폭을 다 회복하고 오늘마저도 장중에 10% 급등이라는 엄청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ADC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추천했었던 인투셀 같은 경우도 추천일 이후에 4일에 약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저 역시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급등 이후에도 주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시장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크게 낙폭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구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조정으로 보신다면 재상승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전제돼야 될 것은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악재는 없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4천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올해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FOMC 회의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들은 끝났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등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에도 현재 같은 지수 약세 시장에서는 큰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1월에 10%대의 조정이 올 것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근거로 말씀드렸었던 거는 5일선을 두 번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일선을 두 번 연속으로 이탈하고 나서 약 9%대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5일선과 21선을 돌파하고 오늘자로 21선을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조정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거래량에 실리면서 21선을 돌파해야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제가 앞서 1조대의 순매도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단기 조정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런 외국인 매도세가 순매수세로 전환이 될 때, 특히나 이 순매수세가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강한 수급으로 전환이 될 때가 그 조정장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가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하락이나 조정 추세들은 실적 발표나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돌파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정책이 나올 만한 이슈는 없고 실적 발표는 1월 중순에나 있기 때문에 2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주식시장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때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주식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하락장에 대한 대비 콘텐츠를 30번 이상은 방송한 것 같은데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역사상 몇 번 되지 않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방송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하락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서 여러 번 인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양봉인 종목을 살펴보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늘도 양봉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CXL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도 다 하락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렇게 양봉을 보이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D&D 파마텍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ST팜, 퓨처캠처럼 방부합세를 유지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이런 조정이 끝나게 되면 제일 먼저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총 3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D&D 파마텍처럼 신고가 흐름에서 밀리지 않고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처럼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 세 번째로는 퓨처캠처럼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밀리지 않고 강보합으로 버티는 종목.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3가지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다가오는 1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아티스트 방송은 이렇게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종목을 공부하신다면 조정장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